메디스페이스 TV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베이징에서 된장으로 진행하는 경제 붕괴의 실태입니다. 화려한 쇼핑센터는 무인으로 하고 음식을 없애던 젊은이들이 마을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생전으로 보아도 수도의 중수는 조용히 붕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93%가 폐쇄, 유리 너머로 옮기는 것은 운반된 중기와 공질의 장지만 중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수도가 이제 침묵의 마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해의 변화는 단순히 한 도시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퍼지는 조용한 도산과 실업의 연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실업률은 공식 발표에서는 20%이지만 실제로는 30%를 웃돌고 있다고도 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생의 취업 상황 보고를 필수로 하고 무직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겉보기 취업이 예행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해당 인터뷰,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 해도 구인은 시급 8위안 약 170엔의 일뿐, 집세 300위안 약 6,300엔마저 지불할 수 없고 친구 4명과 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전토의 젊은이가 직면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멈추고 평균 연봉의 30배가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도 판매는 흔들리지 않고 공출률은 상승해 개발자의 도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정체는 지방으로도 퍼져 건설이 도중에 정지한 9층 빌딩이 각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살 예정이었던 사람들은 모기지만을 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환할 수 없는데 집도 없다. 그런 목소리가 그물에 가득합니다. 2025년 베이징에서는 외식 산업의 약 절반이 가게를 접었습니다. 물가 고등과 소비자의 절약 사고가 원인입니다. 한때 주말, 만석이었던 인기 가게조차도 지금은 손님이 아무도 오지 않는 날도 드물지 않습니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급료는 말치다. 그런 목소리가 전국에서 들려옵니다. 베이징의 평균 월 수입은 약 1만 2천엔 약 25만 엔입니다만 임대료, 식비, 교통비를 빼면 수중에 남는 것은 단지 수천 위안입니다. 한 여성 회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에는 매일 인스턴트면, 월급날에는 분발하여 계란을 한 개만 넣습니다. 이 섬세한 사치가 지금의 중류층의 리얼입니다. 시민의 구매력이 저하되고 기업도 급지에 서 있습니다. 베이징 상무국에 따르면 2024년에만 약 12만 개사가 폐업, 그중 80%가 직원 10명에 못 미치는 중소예제제 기업이었습니다. 파산한 기업의 대부분이 3개월분의 집세를 지불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업이 함께하는 배경에는 급속한 소비, 저명과 자금 반복의 악화가 있습니다. 얼음업자의 일부는 달의 판매가 코로나 이전의 절반 미만으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가게를 닫기 전에 재고 반액으로 두드리고 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베이징 밖에서 의료 품점을 경영하고 있던 남성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에 걸친 판매자에 대한 지불이 휴증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중단되고 손잡이가 부딪히는 기업이 증가한 것입니다. 베이징의 비즈니스 지구에서는 오피스 빌딩의 공질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손과 모집의 종이가 줄지어 집세는 전년비로 30%나 하락. 한때 국제기업의 간판이 붙은 거리는 이제 어두운 조명과 셔터가 이어질 뿐입니다. 건물의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층 중 2층이 공질이다. 밤이 되어도 빛이 나지 않는다. 사람의 기색이 없으면 건물 자체가 차갑게 느껴진다. 사무실의 공출률은 20%를 넘고 있으며 베이징의 사무실 시장은 과거 최악의 상황입니다. 원격 작업의 보급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기업의 철수와 인원 생리가 상 원래 일하는 장소 자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지하철을 타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때 통근 러쉬로 10,000원이었던 차는 지금은 아침 8시대에서도 빈자리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베이징 남역에서 고해로 향하는 기차 창문에는 공장과 공지가 계속됩니다. 공업단지의 대부분은 가동이 50% 미만으로 창업 정지와 도산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베이징 시민의 생활을 직격하고 있는 것이 물가 높습니다. 계란 1팩이 12안 약 220엔 빵은 단번에 8위안의 대부분이 급료는 같은데 식비만이 오르면 던지고 있습니다.
2025년 초반 조사에서 생활비의 평균 상승률은 전년비 15%였다. 목표로 평균 임금 상승은 단 2%에 머물렀다. 그 중에서도 위기적인 것은 도시에 사는 젊은 신세대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집세, 식비, 통신비를 지불하면 돼지 저금은 어리석은 적자입니다. 일을 그만해도 친가로는 돌아갈 수 없다. 위험해도 가족 생활도 힘들다. 그런 목소리가 SNS로 넘쳐납니다. 특히 2025년 봄 이후 취업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대학을 나가도 음식을 찾을 수 없다. 단기계약, 일고용 또는 배달 업무. 그것이 현재 화이트 컬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신졸의 여성이 월급 6,000위안, 약 12만 5천엔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집세 4,000위안, 약 8만엔을 지불하면 수중에 남는 것은 2,000엔, 약 4만엔. 밤에는 불을 붙이지 않고 생활하며 목욕은 2일에 1번. 그래도 일할 수 있을 만큼 행운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중국의 중간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집을 사고 차를 소유하고 여행을 가는 것이 성공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베이징 자동차의 신규 등록 대수는 전년비 22%, 소비의 상징이었던 차조차 활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삶은 어디까지 쫓겨나고 있습니까? SNS에서는 3위안 약 65엔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는 해시태그가 주목을 끌었습니다. 아침은 인스턴트면 낮에는 남은 빵, 밤은 소금만. 절약수를 공유하는 동영상은 수백만 회 재생되고 코멘트란에는 공감의 목소리가 넘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동일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나도 고열비를 붙일 수 없다. 그런 목소리가 잇따라 전해집니다.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불경기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의 붕괴입니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실질 출업률은 이미 상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방 도시에서는 젊은이들이 음식을 찾아 베이징이나 상하이로 유입되어 도시부의 출업률을 한층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같이 해외 어느 곳을 걸어도 눈에 띄는 것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배달원은 법화 상태로 공사 현장에는 일이 없고 일자리 모집의 게시판 전에는 장타의 열아침 5시부터 대기해도 일에 붙이는 보증은 0입니다. 한 남자는 말했다. 5명 모집이라고 듣고 100명 모인다. 운이 나쁘면 한 달 동안 일이 없다. 그날의 급여는 니케이 80엔 약 1,700엔. 식비를 뺀 것은 수중에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득 사태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서 베이징으로 나와도 음식도 사는 곳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가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곳의 뇌에도 일은 없습니다. 농지는 고령화와 인공원으로 거칠어지고 수입은 월 300위안 약 400엔 정도. 나와도 지옥 돌아가도 지옥. 그런 말이 현재 중국의 지방에서 들립니다. 게다가 사회 전체를 지는 것이 낯선 감시입니다. 베이징시 중심부에서는 공공시설 입장 시 신분과 얼굴 인증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안문 광장의 견학에도 미문장과 채팅앱에 의한 사전 예약이 요구됩니다. 지하철 개찰구에서도 얼굴 인증이 채택되어 이용자의 전체 이동 이력이 기록됩니다. 자유롭게 마을을 산책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민은 말합니다. 시민이 카메라에 무언가를 말하는 것만으로 배후에서 경찰의 무선이 들린다. 그러한 감시 사회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차 작아졌습니다. 정부는 안정이 가장 큰 복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그 안정과 교환에 자유와 희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실업한 젊은이들 사이에 있는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누워 단품 일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 선택지입니다. 그들은 노력이 부족한 사회의 피곤하고 조용한 저항을 보여줍니다. 한편 베이징 마을에서는 새로운 노숙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업을 잃은 젊은이 배달원 파산한 기업의 전 종업원들입니다. 평균 연령은 30세 전후로 원래는 정직권이나 대학 졸업자가 많은 것이 특색입니다.
2025년 5월 베이징 시내의 공연에서 약 200명의 젊은이가 여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취재범이 사정을 들으면 그 대부분이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족과 가진 불, 그리고 주지심. 그들을 마을에 머무르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베이징의 밤, 지하당 계단에서는 골판지를 깔고 자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발밑에 놓인 스마트폰의 빛만이 어둠을 비추고 있습니다. 조금은 조금이라도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지하 통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베이징역 주변에서는 매일 밤 자원봉사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포되는 것은 따뜻한 수프와 빵, 받는 사람들은 젊은이들 뿐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안정된 직업에 대해 가족을 지지해 언젠가 자신의 가게를 가지는 것이지만 그 꿈은 베이징의 현실에 의해 깨졌습니다. 한 청소년은 말했습니다. 노력해도 기회가 없다. 정부는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통계만을 믿고 있다. 그 얼굴에는 피로와 포기가 떠 있었습니다. 경제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전체의 GDP 성장률은 공표치 4.8%입니다. 그러나 실태는 2% 미만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소비와 민간 투자가 침체된 실태 경제의 냉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숫자는 조작할 수 있지만 빈 점포와 실업자는 숨김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중학의 경제 분석가도 증가 중입니다. 이 조용한 붕괴의 뒷면에서 더욱 심각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생률의 급락과 인구 감소입니다. 베이징에서는 2025년 출생수가 과거 최저를 기록, 혼인 건수도 전년비로 12% 줄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르기 자금이 없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베이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하이, 신선, 공중 등 주요 도시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도시부의 중간층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화는 지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뇌에서는 젊은이가 떠나 고령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농지는 학교는 평행, 과거의 활기는 보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사람이 돌아오는 날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립니다. 베이징에서의 생활이 어려워도 지방으로 돌아갈 수 없다. 왜? 그렇다면 고향에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체 노동 인구는 이미 감소 단계에 있습니다. 국가통계국의 발표에서는 2025년 시점의 노동 인구는 전년비로 870만 명 감소. 이대로 감소가 계속되면 10년 후에는 1억 인기 규모의 노동력이 상실될 전망이다. 그래도 정부는 경기가 회복 기장에 있다고 계속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체감 온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통계적 회복과 현실의 불교와의 귀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통계만이 부유해지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투고가 뒤따랐습니다. 그 뒤에서는 도시 지역에서 식량 지원 행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전단체가 무료로 하는 식량에 회사원이나 학생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주지심보다 살기 위한 현실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한 경제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중국 경제의 과제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과제다. 사람들이 정부를 기업을 그리고 미래를 믿을 수 없게 되고 있다. 신뢰를 상실한 경제는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도 회복 불능이다. 그것이 현재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 붕괴는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때 일체일로 구층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거하게 투자를 실시한 중국 정부, 그 자금의 대부분이 지금 탄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라오스에서 상환 불능이 차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에서도 왜 해외에만 자금을 빌려줄까와 불만이 혼동됩니다. 밖으로 힘을 고지해온 중국이 이제 내부 붕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여름 상징적인 뉴스가 흘렀습니다.
국내 대기업 슈퍼 일락이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월마트나 칼푸르와 경쟁한 유통의 왕자, 재성기는 전국 150점포 연소 130억엔, 약 2,100억엔. 그것이 지금 다액의 부채를 안고 도산의 길을 진행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도한 점포 전개 기념품 관리 체제, 그리고 EC에 대한 대응의 지연, 마치 중국 경제 그 자체의 축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번영의 상징이 붕괴하는 소리를 국민이 듣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미디어 스페이스 TV에서 만나요.